금리 인상, 원자재값 상승. 아니 그럼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이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 개그맨 황현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나오시는 방송 정말 여러 군데 많이 봤는데 우리 김황렬 소장님을 잘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진행자로 보통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유재석 선배님이 게스트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오늘 어떤 질문 해주실지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고 한번 좀 성실성의껏 전문가로서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요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오지 않을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영향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다들 많이 하시단 말이에요. 지난 5년 동안 이 금리 문제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난 5년 동안 뿐만이 아니라 이전 10년 동안도 그랬고요. 이전 20년 동안도 그랬었는데 올라갈 시즌에는 늘 걱정이 돼서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사신 무주택자 분들이 많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상이 주택 이런 매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걱정할 만큼의 그런 우려사항은 아니다. 왜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기가 좋다, 유동성이 많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은 집값이 올라갈 타이밍이지 내려갈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금리 인상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금리 인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오히려 이제 금리보다는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가 20% 정도 인하가 되면 8억인데 10억의 아파트를 6억 대출을 받았다고 쳐보죠. 예전에 60%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20%가 되면은 8억이 되잖아요. 그 영끌한 사람이라면 그 상황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까? 저는 일단 영끌은 무조건 반대고요. 영끌 반대입니다. 네, 그 이유는 아니 근데 아파트 사는데 영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역시도 영끌해요. 그러니까 영끌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하는 영끌하고 제가 생각하는 영끌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지금 영끌을 한다 해도 40%거든요. 이자를 감당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돼요. 했다가 이게 물릴 수가 있거든요. 빨리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서 대출이자 나가는 경우, 이런 데는 경매가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의 목적으로서 뭐 아파트를 구매를 한다고 이런 분들은 괜찮겠지만 뭐 다주택으로 뭐 갭 투자를 하면서 온갖 대출을 다 끌어쓰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이 있어요. 뭐 상가라든지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거긴 대출이 진짜 영끌이에요. 80%, 90%를 받거든요. 거기는 100% 문제가 생겨요. 법인이 아니더라도요. 근데 거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 이자가 얼마큼 올라갈 건가도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좀 기준금리가 1.5%거든요. 지금 3번 올렸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아직까지도 경기가 괜찮아요. 그런데도 워낙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올리는 것들인데 한국은 지금 제조업 경기들을 보게 되면 좋지만은 않거든요. 이게 금리라고 하는 게 부동산 담보 대출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 지금 말 굉장히 잘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생각하면 우리 항상 아파트 대출 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기업들 대출하는 거나 사업자금 대출하는 거나 그것도 똑같은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오히려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기껏하면 그냥 상환을 하면 끝나거든요. 한 10%나 20% 금매로 팔게 되면은 그거 분명히 팔리거든요. 그럼 경매 넘어가기 전에 분명히 끝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은 금리하고는 연동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투자용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걱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실제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인데, 무주택자 분들인데 대출을 또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갚을 원리금 생각하면서 아예 대출을 안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조금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받아서 한번 집을 좀 사보시라고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번 겁내고, 어떻게 빚을 줘 이랬는데, 사실 레버리지라는 이 투자의 마법이 또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은 이제 대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금액대들이 있는데, 시공사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아파트들이 꽤 많아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미계약 난 아파트 중에서도 이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까봐 지레 계약을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전 그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제가 알기로 주담대가 4%대, 뭐 중반, 초반 뭐 이렇게 하는데 7%대로 간다. 그러면 저는 집 못 살 것 같아요. 그때는. 제 기억에 한국에서 가장 금리가 높았을 때가
지난 20년 동안에 2번 정도가 있었는데 5.25까지 올라간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그게 2000년도 초반과 2008년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냈던 금리가 8.5%까지 내봤어요. 금리를요? 예, 주택담보대출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5.25였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담보대출로 8.5%를 냈었는데 와, 대단한 용기네요. 그거. 예. 근데 샀어요. 왜 샀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면 되니까. 그렇죠. 그게 좀 포인트입니다. 그게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게 모르는 걸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걸 한번 따져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자 내는 것들 계산해 보시고 이자가 월세보다 낮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냥 집을 사라. 근데 그 이자가 월세보다 높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그냥 집 사지 말고 전세나 월세 들어가라. 이렇게 판단을 하게 했어요. 이거 괜찮네요. 이거 약간 빠숑의 법칙이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 실수자라고 하면은 수학 공식적 피타고라스의 정리다라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예. 이자가 월세보다 높다. 그러면은 당연히 월세나 전세 가는 게 맞고 이자가 월세보다 낮다. 그러면은 집을 사는 게 맞다라고 보통 조언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큼 지불하는지는 정확하게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무주택자분들이 그냥 금리가 오르면은 그냥 무조건 안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1.5%가 5.25까지 올라갈까요? 단기간 안에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단기간이 아니라 절대 안 올릴 것 같아요. 올리면 뭐 거실래요? 네? 제가 자이TV에서 한번 춤을 추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신한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많이 올라왔죠. 3%대가 나을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3.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 때문에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혹시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겁을 먹는 것보다 현실을 완전 직시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눈이 지금 현재는 좀 중요한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내려주신 것 같네요. 그리고 집을 사면요. 솔직히 이런 걱정들이 반은 없어져요. 그거 이자에 대한 걱정도 없고 솔직히 이제 자동이자 걸어놓으면요. 통장이 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이만큼 생겼구나 그런 느낌이지. 분해지죠. 뭐 집을 빨리 팔아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안 생겨요. 맞아요. 어느 순간 또 이게 또 금리가 또 내려가 있기도 하고 집값도 올라가 있기도 하고. 대출 많이 받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는데요? 더 열심히 일합니다. 봐요, 오늘 저 자이TV에서 나왔잖아요. 안 나와도 되는데 나 집에 누워있고 싶은데 왜냐? 대출 내야 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똑같은 경험인데 제가 이제 한국갤럽이라는 회사에서 다녔을 때 마이너스 통장을 그때 제가 첫 개설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더 다 쓴 다음에 더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굉장히 알뜰하게 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철 타고 다녔었는데 한정거장 먼저 내렸어요. 100원도 쌌거든요. 나도 모르게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아끼려는 생활 습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은 직장인들은 진짜 더 열심히 살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살게 되는 계기를 만드실 분들은 대출을 한번 받으셔서 아파트 상승은 아파트 상승대로 즐겨보시고 내 인생에서 더 열심히 살아온 계기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요즘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에요. 건설 쪽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건설하는 곳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면 당연히 그 아파트 가격, 분양가도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게 팩트잖아요. 팩트라서 이게 그대로 아파트 원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인력 난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올라가죠. 지금 모든 건자재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건축 원가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잖아요. 틀리지 않죠. 그대로 올라가요. 왜냐면 이런 걱정들이 시세를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다른 구주택들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당연히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세대 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집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적은 상태에서 이런 건축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더 공급을 못 해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중고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게 되면은 저놈 또 집값 올리려고 또 이상한 얘기 한다.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소장님 나오는 영상에 댓글 다 보거든요. 보면서 아주 배꼽을 잡고 웃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말이에요. 저는 그 심정 알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올 연말,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된 이후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사실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으세요. 오늘 좀 어느 정도 좀 해결책이 되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순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한 게 혹시 소장님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십니까? 아, 저도 신세대인데요. 제가 X세대예요. 신세대라는 말 자체가 너무 옛날에 MZ세대도 아니고 신세대라뇨. 예. 어쨌든 밸런스 게임이라고 양자택이라는 선택을 진짜 소장님의 생각대로 할 수 있게 바로 밸런스 게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토를 단다거나 뭐 잠깐만 요건 좀 빼야 될까 뭐 이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고르셔야 됩니다. 네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담대 금리 10%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죠. 주담대 금리가 10%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주담대 10%에서 이자원금 438만 원 내고 내 집 살기 대 월세 150만 원 내고 무주택 살기. 자, 하나, 둘, 셋. 네, 저는 집 살 것 같아요. 대출 이자원금 438만 원을 내고 네. 그래도 내 집에 삽니까? 네. 왜요? 그 정도 이자를 낼 정도의 집은요. 좋은 집일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대출 이자가 낮은 쪽 지역들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높은 쪽들은 저는 오히려 걱정을 안 해요. 아, 그래요? 이거 기준이 84타입 매매 10억 아파트 5억에 30년 대출 대 보증금 5억의 월세의 대결이었거든요. 여기서도 주담대가 그렇게 높아진다 해도 나는 아파트를 사겠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제 선택이 네. 잘못됐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네. 그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가 비싼 것들은요. 시세만 살짝 조정해주면 바로 팔려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팔 수 있는 것들 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와 이 원자재가 폭등이 겹친 시기에 청약을 넣는다. 일단 넣으면 무조건 당첨이 됩니다. 네. 라고 가정하에 여쭤보겠습니다. 자, 안전마진 없는 서울 10억 아파트 대 안전마진 4억 원의 경기 인천 아파트. 자, 하나, 둘, 셋. 네. 안전마진이 있는 경기 이천 아파트. 제 생각과는 약간 반대네요. 왜요? 전 서울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안전마진인데 뭐든 무조건 서울이라고 얘기했을 줄 알았는데. 왜요? 뭐 그래 보여요. 그래요? 왜 이건 서울이 아니라 경기인 줄 알았어요? 이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3분의 1이 안 올랐더라고요. 놀랍게도. 네. 전 다 올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닌데 최근에 서울에서 올라가는 것들만큼은 아니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올라간 것들을 찾아보면요. 경기도나 인천에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인천을 행정구역을 다 없애버리고 다 지우개로 지우세요. 다 서울권이라고 보고 거기서 메인 입지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좋은 지역들은 다 올라요. 거기다가 새 아파트다. 그러면 안전마진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 인천이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 선택하는 게 맞죠. 결국에는 안전마진이 있어야 된다. 호재가 있어야 그렇죠. 가격은 올라가고 사람들의 수요는 몰린다. 그 경기도에서 제일 비싼 입지가 행정구역으로는 과천이고요. 과천은 웬만한 강남구 서초구보다 비싸요. 그리고 단일 아파트로 따지게 되면 아마 판교, 경기도잖아요. 그런 건 보더라도 서울의 강남권 아파트 시세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것들은 경기도 인천이라 하더라도 무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송도 같은 입지는 지금 평당 4천, 5천 해요. 보통 아파트들이. 그럼 결국은 인천, 경기도라 하더라도 안전마진이 확보된 지역들은 이미 수요가 있다라고 검증이 된 입지들이기 때문에 그건 자신 있게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러네요. 자, 오늘 저랑 이렇게 저희 부동산 선생님이신 빠숑 소장님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저랑 같이 하셨는데. 와, 연예인이다. 사인해드릴까요? 예.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네네. 너무 즐겁고 신났어요. 아유, 본인의 자세로 돌아가세요. 사회는 저에게 맡기시고. 조회수가 많이 나올 텐데 주변 분들한테 이 영상 좀 많이 좀 퍼 날라주세요. 네, 안 나오면 잘리나요? 당연하죠. 여기는 저희 매월 평가받아요. 내가 안 해, 내가. 네네. 네네. 자, 이제 저희 인사 드려야겠죠? 자, 이슈를 알면 집이 보인다. 울트라 빠쇼 부동산 핫 이슈! Chai TV